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 특별 생방송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리고 특별하게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상욱! 이분이 구교. 아니 근데 오늘 정도는 김상욱 의원님한테 이렇게 박수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방금 전에 이러고 셀카를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 한 번 더 찍어도 될까요? 아니요. 방송 중에 이러시면 하나, 둘, 셋. 방송 중에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좀 특별한 감사함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요. 작년 12월 3일 이후에 4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때까지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는 혹시라도 잡아오면 일로 도망가라라고 저희 회사 사무실로. 진짜로. 저 종교 시설이어가지고요. 네, 실제로 아프리카 세계에서 정말 자유롭다.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김은지 기자님께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해 주셨어요. 잡으러 오면 일로 와라. 여기는 괜찮다. 그래서 비상 탈출 루트로 거기를 딱 체킹을 해놓고 우리 구경 기자님은 경향신문에 이제 구의 탈출 가시면서 엄청나게 비상구예요. 비상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탈출구로 오늘부터 이름 바꿀게요. 그냥 구경이 비상 탈출구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그때는 좀 비상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은 잡혀가면 같이 잡혀가겠다 하셨던 거의 1, 2번 다투는 수준이죠 거의.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생각해도 지금 김상원 그때 그 잠바 입으신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약간 동지 같은 개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간 진짜 함께. 그날 이렇게 무사하게 진압을 못했다면 다 같이 잡혀갔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헌법수호 세력입니다. 헌법수호 세력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킨 장본인들이다. 특히 너무 반갑고 좋아요. 12월 3일에 이렇게 아침에 같이 만나니까 우리 동지들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아. 동지. 아이고. 아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12.3 비상계엄을 이제 12.3 비상계엄 1주년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 1주년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1주년이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1주년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대통령께서 또 맞아요. 빛의 혁명 1주년이라고. 빛의 혁명 1주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빛의 혁명 1주년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다. 근데 저는 아침부터 좀 화가 났어요. 일단은 추경호 영장 기각되는 데서 화가 났고 이어서 와서 또 화가 난 게 있었는데 뭐 신문 이름 얘기해도 돼요?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야? 상체 딛고 화합으로 나가자. 이게 말이 좋은 것 같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란 척결 하지 말잔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란 척결을 해야지 문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상처 딛고 화합으로 나아가요. 지금 화합하기는 매우 화합의 대상은 그렇죠. 화합은 지키는 사람. 그렇습니다. 헌법수호 세력끼리 화합을 해야지. 내란 발발 1년이 됐는데 누구 하나 1심 선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란의 상처를 보듬지도 못했는데 무슨 화합을 얘기하는 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뒷면에 적어놓는 게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굉장히 좀 구분을 잘했던데 화합과 봉합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봉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우리 공동체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설픈 말장난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는 이런 우리 사회 엘리트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봐오지 않았습니까? 관료, 판사, 검사,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들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날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에 관련해서는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혐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엘리트들의 민낯을 보더라도 이런 말장난이 더 이상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선일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조선일보 이면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제 보통 오늘은 정말 그 빛의 혁명으로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구했다라는 찬탄을 하고 더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 총리 등 25명 재판을 했다라고 하면서 6시간 계엄으로 패족이 된 윤 정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짧게 끝난 그러니까 경고성이었고 해프닝이었다는 취지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내란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 나오기에 적당한 기사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정말 이 계엄을 굉장히 내란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또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 시간을 거듭할수록 오늘 아침에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하신 얘기인데 법원이 무죄 빌드업을 하고 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무죄를 주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최전선에 우리 사법부도 그 내란을 같이 겪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기에 응당하는 자기 역할을 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데 협력해야지 이게 지금 그때 무슨 내란이야. 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어. 누구 하나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했다 치고 넘어가. 지금 중앙일보 논조가 그거잖아요. 화합으로 가자. 무슨 화합으로 가요. 내란 척결이 중요한데. 네. 안 그러면 내란 또 일어난다니까요. 의원님들 그렇죠. 하시는 말씀처럼. 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내란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해도 된다가 되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하신 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하신 말씀처럼 정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이런 것 없이 끝까지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란은 그렇습니다. 네. 다른 죄랑 다른 거예요. 예. 내란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국가기관을 흐트러뜨리고 5,200만 국민들 전체 생명에 위협을 준 죄인데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네. 그리고 6시간짜리 계엄이라고 합니다만 그때 윤석열 일당들이 발표했던 포구령 1호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김상국 의원님 예. 방송 출연 못합니다. 그렇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봉쇄합니다. 맞습니다. 김은지나 저 같은 사람은 방송을 할리할 수 없고 네. 기본적으로 단전 단수가 돼가지고 글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맞아요. 게다가 파업과 태업도 못하게 했는데 예. 그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정권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비난 비판 활동들을 봉쇄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예. 이런 독재국가죠. 포고령을 발표한 계엄이 어떻게 6시간짜리 장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다 떠나서 6시간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서 6시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란 수계는 2시간짜리라고 얘기도 하고 뭐 자기들이 무슨 고무줄처럼 뭐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내란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1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의 복판에서 국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끝낼 국민들이 아니다.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윤석열 말 그러니까요. 예. 절대 안 까먹는다. 우리 국민들 그런 사람들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단전 단수 대상이 고맙게도 아니셔가지고 네. 이런 생각을 정말로 편히 간편하게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그 당사자였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정말로 위압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언론인끼리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네. 오늘 여기 그 국회 앞에 행사 저희 12.3 그 빛의 혁명 1주년 기념하는 특별 생방송 하느라고 방송국들이 예. 다 이제 부스를 설치했는데 TV조선 채널A, MBN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KBS, MBC, SBS, 그렇습니다. JTBC만 이렇게 JTBC, 있는데 연합뉴스, YTN. 근데 사실 이렇게. 단전단수의 그 경향신문이 정말 고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되진 않았었지만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가 폐간시키겠다고 했던 그러니까. 언론사이거든요. 저는 이제 조선일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네. 사실 이 문제를 본인들의 아주 좁은 문제로 이해하더라도 심각한 사안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너무 못 본 채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계속 들고요. 네. 시민의 관점에서 결국 그건 언론이 보도하고 봐야 되는데 국민이 계엄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국민이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화해를 강요하고 뭔가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말 이 시선들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참 이게 대꾸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여전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할 수 있단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할 말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석고대죄하고 잘못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내란을 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예.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작년 영상을 쭉 보니까 의원님께서 초반에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든 좀 뭔가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고 그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거의 신주탄지처럼 엄청 그 세게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날이 12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로 들어와 본회의장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할 때 의원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국민의힘 제가 이제 12.3 내란 터지자 말자 저야 뭐 일개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내란에 12.3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움직여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움직이는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엔 또 실망하는 모습들 때문에 예. 도저히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12.3 내란 있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동료 의원들에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윤석열을 단죄해야 한다. 예. 탄핵에 더 앞장서야 한다. 그게 보수당의 모습이다. 맞죠? 헌법이 무너질 때 헌법 지키는 게 보수당이고 그렇죠. 사회가 혐오 갈등으로 무너질 때 통합을 얘기하는 게 보수당이지 예. 헌법을 부수고 혐오 갈등을 일으키는 건 반보수다. 그렇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예. 그러니 겁먹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단죄하고 탄핵하는데 더 앞장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먹고 그리고 좀 한동훈이 좀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랬으나 예. 우리 목도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공동정권. 그냥 정치검사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 뭐냐면 비전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예. 정책도 없고 예. 그리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예. 한독수랑 짬짬이에서 권력을 나누겠다. 헌법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정권? 그 말 헌법 어디에도 없는 말이야. 그냥 예. 법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광주 민주화 묘지 참배 가겠다 할 때 네. 거기 가면 너는 이제 우리의 거의 뭐 우리 땅이 반대편이다. 아니야. 아니 그냥 엄청 강경하게 엄청 모욕적인 말이었는데 네. 뭐 그걸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인 모 의원을 통해서 예. 그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강력하고 단호한 뜻이다. 하지 마라. 광주 민주화 묘지를 왜 가면 안 돼요? 자기도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당연히 가야죠. 네. 민주주의 대한의 민주주의 87년 헌법 체제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요. 80년 5월에 네. 선배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바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 당연히 참배하고 민주주의 뜻을 새기고 바로 잡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 그러면서 한동훈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 중력이 없다. 동력도 없다. 예. 희망이 없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좀 송구한 말이지만 이제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끝났다. 아니 정말 아닌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마치 모든 일을 용서받은 듯이 우리가 분열할 때가 아니고 단결할 때라고 외치는 장동영 대표의 모습에서 정말로 국민적 황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장동영 대표 같은 사람도 최근에 광주를 찾지 않았습니까?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다가 시민들에게 제지를 당했죠. 네. 그런 정서들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당시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1980년 5.18로 이어졌던 5.17 전국적인 비상계엄 확대에 그런 씨앗이 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광주에 가면서 그런 정신무장이 기본적으로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분열이 아니고 단결할 때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광주를 모독하고 결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오늘의 계엄도 합당화시키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광주 민주화 묘지에 못 오게 해야 돼요. 네. 아니 오다가 시민들에 막혀서 참배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 그 기사 보고 네. 와 미치겠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제이드 킴 6063님께서 저는 역사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이은 영장 기각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라도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제발 저 저열하고 비겁한 사법부를 개혁해 주십시오. 계엄 1년 후인 오늘 저는 전혀 지겹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치시면 안 돼요. 네,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 자꾸 역사학자께서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저희들에게 맞아요. 의견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게 너무 재밌어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영선 압수수색 영장이 발견되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영선 압색영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난 7월달에 있었던 특검의 압수수색 상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좀 놀라운 일이긴 한데 지금 보도 특검의 조사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본이 나왔길래 어디서 누출이 된 거냐라고 알아봤더니 김영선 전 의원의 쪽에서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한 보수 유튜버한테 전달이 됐고 그 보수 유튜버가 김건희 씨 쪽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수사 정보를 사실상 누출해서 학생이 시험지 보고 그냥 시험장에 갔다라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국정에 있건 아니건 간에 항상 본인 중심으로 검찰청을 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이런 일이 계속 김건희 위주로 벌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김건희의 기획하에 이루어진 12.3 내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저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상의했던 사람들을 열거해 보면은 대부분 예를 들면 학계라든가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극우 유튜버들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여러 가지 계엄 상황을 통해 가지고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권좌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윤건희 세력은 여전히 유튜버들과 내통하고 있는 사이였구나. 그들이 정신적인 지지자이자 정치적인 뒷받침을 하는 뒷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보면 정광훈 장외 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극우 유튜버들의 결탁이라는 것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일단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헤치다 보면은 윤건희 일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도 드러날 것이고 그 근자에는 여러 가지 불법이 된 부분들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헤치는 단초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다 떠나서 12.3 1년이 되도록 내란 재판에 일정 정도의 성과도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해 보면 역시 사법부 개혁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제도에 대한 개혁과 사안에 대한 접근은 달리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작용도 봐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더 공정한지 효율적인지도 봐야 되고 유예기한도 필요하고 갑론을박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근데 사안에 대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힘있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두 개가 약간은 성격이 좀 달라요. 물론 12.3 내란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 자체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힘있게 추진하지만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하지만 유예기한 1년 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인데 사건에 대한 접근은 사건에 대한 접근으로 해야 된다. 뭐냐 12.3 내란에 대한 접근은 12.3 내란 자체 핀트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세 가지였던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건 제도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대응입니다. 두 번째 내란 특별법 이것도 제도개혁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다음에 특검 이것도 제도개혁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접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특검 이 세 가지가 힘있게 추진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6월달부터 계속 이 세 가지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진 아쉬움이 있어요. 편의점에 오시는 모든 의원님들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정작 국회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겁니까? 난 진짜 너무 답답하네. 저도 너무 답답한데 민주당 의원으로서 송구함을 드리고요. 근데 왜 빨리 안 하지 진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구경의 정치비상구하고 김은지의 뉴스인에서 보다 더 가열차게 이 3대 이슈를 좀 더 세게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그러고 또 이번에 뭐 지금 법안 소위에서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 좀 통과되기는 했는데 아직 뭐 보니까 통과는 되지 않았고요. 소위 통과 단계에 불과하긴 한데 내용 면에서 좀 아쉬운 것도 분명히 또 있어요. 뭐냐면은 좀 더 강력한 내용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극우 집회 말 그대로 그거는 국가 헌법정지세를 부수자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법치주의를 부수자, 헌정질서를 부수자는 집회를 하는데 거기 우리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모순이죠. 우리 혈세가 우리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수는 집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아까 책을 봤다가 뜨끈뜨끈해가지고 데일 뻔했어요. 김상우 123일간의 기록이. 오늘부터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출판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은 이제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저의 고민과 생각을 좀 담았고요.
보수주의자로서 우리 사회의 공통 가치와 사회 통합과 사회 틀과 안정을 지켜가야 한다는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12.3 내란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나 부르기도 민망해진 저 단체가 네, 저 단체 왜 보수당이 아닌지 예. 또 보수주의자라면 이 국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건강한 보수주의자의 바램 이걸 좀 고민으로 녹였고요. 스스로 좀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으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보수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예. 보수라면 예. 누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있는지 누가 사회 통합을 위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지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네. 이걸 좀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야. 네, 오늘부터 인터넷 서점, 교보문고 이런 데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수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선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아이 뜨거워. 잘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원님 이따가 저 행진 시민대 행진 나오시죠? 예, 가야죠.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또 라이브 하니까요. 그때 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우 의원님 행복전도사. 예.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